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세대 주택 6층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왜 우리 걸어가다 보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많이 보는데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이제 4층에 달아,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5층에 달아,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6층 건물들이 있어요. 전혀 6층이 들어서지 않을 법한 곳에 6층이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세대 주택의 정의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데, 다세대 주택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이면서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주택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3개로 나뉘어져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일반 다세대 주택과 거의 대동소이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주택 4개층이 아니라 주택 5개층을 계획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건축 심의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건축 심의라는 거는 건축 허가 전에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위원단들의 심의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건축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건축 허가에서는 맞고 틀리고를 보는 거예요. 이 법에 정한 대로 설계를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고, 건축 심의에서 뭘 보냐 하면 설계를 잘했냐 못했냐를 봅니다. 내용이 좀 다르죠. 허가에서는 이제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의 영역이고, 심의는 약간 감성의 영역, 건축 심의는 조금 정성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막연히 정성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자기네 자치구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건축심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나중에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별로 사실 다 다릅니다. 왜 얘기를 안 했네. 단지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할 수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서울에 많이 할 수 있어요. 5층을 6층으로 하는 거를 이제 층수하나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층수하나의 개념은 주로 서울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경기도 어떤 시의 담당 주무관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주택법에 나와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자기네들 건축심의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법에 있는데 사실 왜 안 받아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권한으로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서울에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총 6층 계획 규모가 어느 시의 어느 자치구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6층을 어떻게 하냐? 건축 심의를 받으시면 되는데, 요 건축 심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건축 심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의 영역이 들어간다 했죠. 이 건물을 잘 계획했냐, 잘 못 계획했냐, 자기네들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게 건축 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외적인 거를 봐요. 예를 들어서 1층에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법정 주차 대수는 10대면 충분한데 그 이상을 배치하라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지자체별로 그들의 자치구 사항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구는 4층과 5층에 1조 사선 들어오는 부분에 이제 경사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단으로 꺾어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경사벽을 해도 된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단 꺾기라고 합니다. 이게 6층에 가게 되면 전국 1조 사선 제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단이 계속 꺾이게 되는데, 요게 어떤 구에서는 3번 다 꺾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어떤 구에서는 2번만 꺾어라,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2번만 꺾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건축물의 미관에 안 좋다고 합니다. 도시 미관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관을 평가하는 기준도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리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표적인 구 하나만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송파구를 먼저 좀 살펴볼 겁니다.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 하면, 이게 각각 또 지자체별로 있는 곳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없으면 좀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사분을 만나기 전이나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홈페이지 가서 못 찾는다, 그럼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어디 있는지 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짝대기 3개 누르고 분야별 정보 오시면 주택도시 부분에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여기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우리는 이 대상은 아니에요. 이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고, 건축심의 차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요걸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자, 하나씩 좀 먼저 살펴볼게요. 건축심의 차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차관사항, 배치계획, 필요티 내 보행 통로는 차로와 분리되도록 계획, 차로폭이 확보되도록 기둥 돌출되지 않도록 할 것,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크게 보실 거 없고. 자, 주차계획,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택용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할 것, 기계식 주차장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평면계획 같은 경우는 세대별 최저 주거기준 면적 1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거실 유효폭은 단변 기준 안목치수로 1.8m 이상 확보. 이게 송파가 뭐 이걸 좋다고 할지 나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발코니 확장하기 위한 실외 최소 기준 면적이 2.2에서 2.3m를 요구하는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안목치수로 1.8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치수로 1.8m라는 거는 흔히 설계하는 중심선 기준으로는 뭐 한 1.95m, 뭐 2m 정도 나올 거예요. 다른 거보다 조금 더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거 다 그냥 건축사가 이거는 판단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볼 게 엘리베이터 주변 벽체는 차음 단열을 충분히 할 거.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는 일단 기계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옆에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막 우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고려하라는 거고, 단열도 마찬가지로 이 단열에 대한 기준은 비난방 공간은 사실 단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열을 할 필요가 없고 난방 공간만 단열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단열 처리가 되다 보니까 비난방 공간인 엘리베이터 홀, 그 다음 뭐 계단, 복도 이런 데는 사실 별도의 내단열을 한번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이 다락 경사지붕 요 내용입니다. 지붕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할 것. 가급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냥 경사지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고려하지 마세요. 자, 대신 뭐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 구조, 방화 등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뭐 이러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예외 인정 받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 형태가 수직벽체가 아닌 경사로 계획하고 최고 층고는 2.4m 이하로 할 것. 요것도 이제 박공지붕 이런 거 만들고 그거의 최고 층고는 2.4m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지붕. 그 다음에 다락에서 외부로의 직접 출입 불가. 단, 조경 등 공용공간 설치 시 계단실을 통한 출입 계획 가능. 그러니까 다락 테라스 많이 꿈꾸시는데 그거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나가고 싶잖아. 그래도 나가고 싶다고 하면 옥상 조경 등 옥상 그 다락 계획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평지붕이 좀 생길 텐데 그 지붕을 이제 옥상 녹화를 하고, 그 옥상 녹화되는 걸 직접적으로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6층을 통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공용공간을 통해서 나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락은 전유부 상부에만 계획 가능하고 공용 부분 상부는 제외. 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 부분까지만 다락 계획을 하고 코어 위쪽, 요 계단실 위쪽에는 다락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라면 해야죠. 별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 뭐 이런 거는 당연한 내용이고, 인면 뭐 이것도 당연한 내용인데, 인면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경사벽체 계획은 지향하고 수직으로 계획하라는 겁니다. 사유 중에 하나로 보면 누수 등 하자 발생, 그 다음에 경사벽 하부에 사공간 발생. 이게 누수 등 하자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붕이라는 거는 그냥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꼭 뭐 이렇게 테라스처럼 뭐 완전히 위를 바라본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경사가 진 데는 다 지붕으로 보시면 돼요. 이 지붕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붕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 자체가 방수재로서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철판이죠. 사실 철판이라고는 하는데 철은 아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컬러 강판, 뭐 징크, 금속 재질로 해서 그 재료 자체가 방수가 되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그 디자인을 제가 까는 거는 아닌데 그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벽돌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타일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하죠. 그 흰색으로 하얗게 하는 거, 그걸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레이어 구성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누수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이 여름에 비가 막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시기에 비가 많이 안 온다고 해도 비가 많이 올 때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그냥 마감재 자체가 부실하게 시공한 거예요. 뭐 칼라 강판으로 해도 부실하게 된 거죠, 그게.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사벽 하부의 사공간은 말 그대로 경사 하부의 공간이 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가 있긴 한데, 좀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층수 하나 건물은 인근 건축물 층수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개발이 안 됐어요. 뭐 다 3층, 4층이나 나 혼자 6층 할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옥상에 이렇게 가벽 세우는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요게 심의를 하는데, 요 심의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처럼 아무 때나 그냥 접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격주로 해서 열려요. 요일은 아마 전화하면 알려줄 겁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심의 준비를 하셔야지만 심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심의에 들어가면 심의위원들이 있겠죠. 각 분야의 심의위원들이 계신데, 그 심의위원들이 양옆에 쫙 앉아있고 건축사가 P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각의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 지적사항을 송파구청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뭐 빠르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올려주기도 하고요. 조금 늦으면 뭐 그 다음 주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빠르게 올려주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심의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건축 허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층 계획까지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하나 빼놓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6층에 다락 계획이 가능합니다. 6층까지 하시고 다락까지 계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6층으로 해서 보너스를 어떻게 보면 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보너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더 지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뭘 더 지출해야 되는지, 도대체 트레이드 오프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저는 또 뵙겠습니다. 안녕!